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메스다 조성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일신노트 고등수학 상 121번 3단원에 있는 121번부터 130번까지 문제 푸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121번이랑 122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처음부터 좀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될 겁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 상황은 좌표평면 위에 세 점 ABC가 있고요. 그리고 AB의 좌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ABC는 AC와 BC의 길이가 똑같은 그냥 이등변 삼각형도 아니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A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선분 OC의 길이의 최대값을 M 그리고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하겠다. 라지 m이랑 스몰 m을 이렇게 나눠달라고 했네요. 자, 일단 정답은 2번이 나오게 되는데 우선 여러분들 여기서 나와 있는 조건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얘가 이제 풀이 방법이 진짜 다양해가지고 저는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할 법한 그런 풀이로 제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A랑 B의 위치는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0,A랑 그리고 3,0 즉 A랑 B는 X축, Y축 위에 있는 점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 이 A라는 녀석이 그 스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해두는데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양수라고 생각하고서 이쪽 위에다 놔본 것 뿐이에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저는 AB의 길이, AC와 BC의 길이가 똑같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같은 위치 선상에 있는 어떤 C를 찾아야만 할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될 수 있는 C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선분 AB를 일단 초록색으로 선을 이어놓고 그 다음에 이 선분 AB를 갖다가 수직 2등분하는 선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여기서 이렇게 밑에 있는 AB를 갖다가 2등분하고 그리고 수직으로 2등분하는 이 빨간색 선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빨간색 선에 있는 어떤 점이든지 간에 반드시 AC 그리고 BC의 길이가 똑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길이가 똑같아진다. 그러면 사실상 되게 다양할 텐데 나는 수직 2등분선이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지점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진 않고 여기 한 군데 있고요.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도 있을 수 있느냐? 수직 2등분선을 조금만 연장하셔서 여기 어딘가에 여기가 C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C, BC가 서로 길이가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수직이다. 그래서 두 가지 점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둘 중에 이제 누굴까는 그때 가서 해보시면 되겠고 우선은 이런 시각적으로 이런 이미지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랬는데 구하고자 하는 거는 선분 OC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입니다. 뭐라고요? 선분 OC의 길이입니다. 그럼 선분 OC의 길이를 생각하려면 당연히 C에 뭐가 필요해요? 좌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이 C까지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필요한 건 C의 좌표를 구하는데 혈안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를 조금 포인트로 잡고 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할까 구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가야 된다. 자, 그래서 C의 좌표를 어떻게 찾을까 생각하던 와중에 저는 어떤 작전을 생각을 했냐면 우선은 이 C라는 점이 여기 있는 수직 이등분선 상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가 차라리 여기 선분 A와 B의 중점을 갖다가 하나 찾습니다. 그걸 제가 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그 M에서 여기 대각선 이 수직 이등분선 방향으로 요 길이만큼 이동해주면은 여기가 C가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 M의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C의 좌표를 찾아 나가겠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찾아 나갈 겁니까? 지금 요거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삼각형도 보이십니까? 요거 삼각형. 자, 얘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45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AM과 그리고 MC의 길이가 또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거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거 좀 정리해서 가볼게요. 우선 전 M의 좌표는 A와 B의 중점이니까 M의 좌표는 2분의 3, 2분의 A가 될 겁니다. A와 M의 중점이어서 X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서 2분의 3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A가 된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요 M에서부터 요 길이만큼 C로 이동할 건데 자, 우선 제가 이 수직 이등분선에 대한 정보를 좀 캐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 직선 CM이란 녀석은 우선은 한 점으로는 저 중점인 M을 지나고요.
그리고 기울기로는 생각해봅니다. 지금 A, B와 이 수직 이등분선은 서로 수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B의 기울기랑 이 CM의 기울기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와야만 해요. 자, 그래서 AB의 기울기를 제가 구해봤더니 AB의 기울기가 어떻게 나와요? 자, 이 녀석은 X의 값이 0에서 3만큼 플러스 3만큼 증가했고요. 그 다음 A에서 0으로 A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AB의 기울기는 3분의 마이너스 A가 나와요. 그러면은 MC의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바로 A분의 3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야 곱해야 마이너스 1 나오니까. 되시겠습니까? 그래 놓고 나서 저는 여기 있는 거 A부터 M까지의 길이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A부터 M까지의 길이는 전체 AB의 길이에서 반절이죠. 절반이기 때문에 그거에 2분의 1만 하면 된다. 자, 그러므로 2분의 1 해놓고 루트 AB의 길이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하면 되니까 X제곱, X끼리 뺀 다음에 제곱, Y좌표 길이 뺀 다음에 제곱하셔서 9 플러스 A제곱 나옵니다. 자, 간단한 건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AM의 길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즉 MC의 길이도 알게 된 거예요. 이 길이는 곧 선분 MC의 길이와 똑같다. 선생님 이제 뭐 할 겁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여기가 점 M이었고요. 여기가 점 C였다고 생각을 할게요. 괜찮나요? 여기 있는 여기에다가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제가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할게요. 만들어서 그걸 확대해서 이 오른쪽에다 갖다 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MC의 길이는 우선은 내가 구해놨다시피 다음과 같이 2분의 1 루트 9 플러스 A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MC는 현재 기울기가 얼마짜리였어요? 바로 A분의 3짜리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분의 3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가로로 A만큼 가면 세로로는 3만큼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 대 3의 B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AT만큼 늘어나면 세로의 길이는 3t만큼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 비율을 A 대 3을 유지할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오게 되는 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뭐가 있느냐면 바로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A제곱 밑변의 제곱 그리고 높이의 제곱을 하시면 그게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좌변식 정리하시면 이렇게, 그리고 우변식 정리하시면 그대로 나오겠고요. 서로 약분이 되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9로 약분해 주시고 나면 결과적으로 T제곱의 값은 4분의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T가 양수입니까? 자, 그건 모르는 겁니다. T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T가 2분의 1일 때 한 번, 또 하나는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한 번 해보셔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T가 2분의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전 결국에는 C의 좌표를 구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자, C의 좌표를 구하시려면은 M의 좌표에서 가로 X방향으로는 AT만큼, 세로 방향으로는 3t만큼 증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C의 좌표는 우선은 M의 좌표 2분의 3, 2분의 A에서 3t만큼 증가합니다. AT만큼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전 지금 T를 2분의 1이라고 두기로 했기 때문에 2분의 A가 증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로는 3t, 즉 T에다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2분의 3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지금 C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OC의 길이, 그걸 구해보시게 되면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시면 되는데, 요거는 그냥 다행히도 여기가 C랑 O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자, O부터 C까지 거리를 해봤더니 가로의 길이도 2분의 3 플러스 2분의 A, 여기도 2분의 3 플러스 2분의 A이기 때문에요, 길이가 똑같습니다. 되셨나요?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요거 많이 알고 있는 거, 요거 직각이등변삼각형에서 여기가 만약에 T야, 여기도 뭐 K라고 하자. K야, 여기도 K야, 높이도 K야. 그러면 빗변의 길이는 K 루트 2야. 1대 1대 루트 2의 비를 이룬다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요거는 2분의 3 플러스 2분의 2 곱하기 루트 2가 바로 OC의 길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엔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똑같이 C의 좌표를 구해보시게 되면 C의 좌표는 M의 좌표 2분의 3, 2분의 A에서 이번엔 마이너스 2분의 A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을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요거는 제가 진짜 그 점과 점 원점으로부터 C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구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루트, 자, 요거 앞에 거 제곱 그리고 뒤에 거 제곱해서 합합니다. 근데 앞에 거 제곱하는 거나 뒤에 거 제곱하는 거나 모양은 서로 똑같기 때문에 그냥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A의 전체 제곱이라고만 할게요. 그리고 이거 더하기 이거 2배만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OC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은 요거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a가 요거 제곱이 사라지면서 밖으로 그냥 나가겠네요. 자, 그거는 여러분들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도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루트 x제곱이란 녀석이 바로 그냥 x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거는 x가 양수일 때야 그냥 나오는 거지, 만약에 x가 음수였어 그러면 이 제곱이 벗겨지게 됐을 때 앞에가 마이너스가 붙어야만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차피 a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입니다. 그러므로 a에다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집어넣었을 때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a는 음수가 나올 수가 있나요? 네,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대로 그냥 내보내서 안에 루트 2만 옆에다가 곱해주면 되겠다. 이게 바로 또 OC의 길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호 틀리시면 안 됩니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a 곱하기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 그럼 뭐가 최대값이고 뭐가 최소값입니까? 라고 하시면은 구분을 하셔서 제일 먼저 t가 2분의 1이었다 라고 생각했을 때 OC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의 값이 2일 때가 가장 크고요, 마이너스 1일 때가 가장 작은데, 그럼 여기서도 a가 2일 때가 값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a에다가 2를 넣어보시게 되면은 그 값은 2분의 5 루트 2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장 큰 값으로 최대값으로 2분의 5 루트 2가 나오겠다.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값으로는 a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되니까요, 작은 값으로는 마이너스 1 집어넣어가지고 루트 2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다음으로 얘입니다. 이번에도 이 OC의 길이가 다음과 같은데 이번엔 A의 값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이 값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A의 값이 가장 큰 2였을 때는 최소값으로 2분의 1 루트 2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A에다가 가장 작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게 되면 오히려 커져서 이게 2분의 4 루트 2, 즉 2 루트 2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들을 다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애가 누굽니까? 라고 하시면 이 값이 가장 크겠죠. 2분의 5 루트 2.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최대값은 2분의 5 루트 2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값으로는 여기 있는 2분의 루트 2가 있죠. 그래서 최소값은 2분의 루트 2가 되겠다. 그러면 최소값분의 최대값으로 나눠달라고 했으니까 이거 나눠주시고 나면 값은 5가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였었죠. 이거 식 세우는 것도 너무 다양해가지고 사실상 구하는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참고하고서 다음에 12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2번입니다. 다음 fx가 6을 기준으로 6보다 작으면은 위의 함수, 6보다 크거나 같으면 아래 함수를 쓰기로 했습니다. 자, 벌써부터 이제 우리 옛날에 중간고사에서 그 마지막 문제 할 때 심화 문제들이 있었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중심이 점 t, ft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t인 원 c가 있다. 상수 k에 대해서 원 c가 직선 y는 k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함수 gt라고 할 때 함수 gt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일단 여기가 이제 읽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자, 그래 놓고서 G2가 1이고 또 G4 곱하기 G6은 2다. 이건 왜 줬는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여기서 T가 알파-2보다 크고 알파보다 작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GT는 2를 만족시키는 실수 알파의 최대값을 다음과 같다고 하겠다. 자, 그랬을 때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항상 함수가 나와 있으면은 이 함수를 좀 그려보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색깔 구분을 좀 해서 이렇게 두 가지 함수를 그려놓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 함수는요, 요 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파란색 함수는 요 아래에 있는 함수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빨간색 함수는 꼭지점의 x좌표가 2, 그리고 y좌표가 17인 그런 2차 함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로 볼록인 이 함수는 꼭지점의 좌표가 8, 5짜리인 그런 함수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부터 뭐냐면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양수인 t에 대해서 중심이 t, ft이고, 자, t, ft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제가 그린 이 빨간색, 파란색 함수가 바로 y는 fx의 함수거든요.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이 바로 여기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이라는 겁니다. t, ft. 되셨습니까? 자, 그럼 원에서 중요한 건 중심과 반지름인데, 자, 반지름은 뭐라고 하겠다고 했냐면 x좌표를 그대로 사용하겠대요. 반지름은 t인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이 원의 중심이 1, f1이면 반지름도 몇 자리? 1자리인 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 2야,
그랬을 때는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원의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 8,f8이야. 그랬을 때는 이때는 반지름의 길이가 8짜리인 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근데 이대로는 사실 그림을 잘못 그린 거고요. 어떻게 그려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자, x 좌표만큼 반지름이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서 쓰이지는 않지만 시각적으로 생각은 하셔야 될 게 여기 y축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축으로부터 지금 x좌표가 1이라는 얘기는 이 점과 y축이 1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는 원이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면 y축이랑 이렇게 맞닿게 그려질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반지름이 2짜리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원의 중심은 2,f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 그래서 y축이랑 여전히 만나는. 자, 그러면 반지름 이거 8,f8에서의 원은 반지름도 8이니까 y축에 어쨌든 맞닿아 있는 원이 그려질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실감이 되시나요? 어떤 모양일지가. 그러면 이런 느낌인 건데, 일단은 문제를 이해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두고, 그랬을 때 이 원이 상수 k에 대해서 원 c가 직선 y는 k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겠다. y는 k라는 게 뭔가 있답니다. y는 k가 어디 있을지 몰라요. k가 뭔지도 모르고. 그랬을 때 원이랑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g2의 값은 1이라고 했습니다. 자, g2라는 거 얘기를 하려면 우선은 내가 gt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t의 값이 2여야 되는 겁니다. t의 값이 2라는 얘기는 2,f2에서 원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인 거고, 자, 요거는 그냥 이렇게 원을 그려볼게요. 제가 너무 크니까 작게 그냥 그릴게요. 아까 너무 크게 그렸어. 자, 그럼 이렇게 그려놓고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반지름이 2짜리 있는 선생님 왜 1보다도 작아요? 그러지 마시고 일단 요거 이렇게 지워놓고 생각해.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원이랑 지금 y는 k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돼? 한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y는 k는 어떻게 지날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아래쪽을 지나거나 혹은 이렇게 위쪽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렇게 한 점, 아니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났지. 자, 그러면 기로에 놓인 겁니다. 요거는 원의 중심이 2,17이고요. 반지름이 2짜리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y 값은 뭐예요? y는 19겠죠. 그리고 밑에는 y는 15일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k 값은 19야, 15야? 나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k 값이 19일 수도 있고 아니면 15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확실하게 해주는 게 나번 조건이겠죠. 자, 나번 조건을 보면 지금 g4의 값이랑 g6의 값을 곱했더니 2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k의 값이 15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19라고 해볼까? 큰 수부터 해볼게. 자, k의 값이 19라고 한다면 g4 즉 4에서의 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지점이 6이니까 4는 한 이쯤에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4에서의 y값도 찾아봐야 되는데, 자, 여기 위에 빨간색 함수에다가 4x에다 4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2 플러스 17이니까 15가 나오네요. 이 값이 15였다. 자, 그러면 4,15를 원의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4짜리인 원이니까, 자, 얘는 위로 원이 그려질 때 위로도 4칸 그리고 아래로도 4칸일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기 있는 29랑 맞나요, 안 맞나요? 일단 만납니다. 이렇게 한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g4의 값은 1이라고 둘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g6의 값을 구할 건데, 자, g6의 값은 지워놓고 6일 때의 함수값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6일 때의 함수값은 x에다가 뭐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어디다가든 6 집어넣어 보시면은 뭐가 나오느냐? 6 집어넣었을 때 4 그리고 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하면 9가 나오겠네. 사실상 여러분들 그 빨간색이랑 파란색 함수를 그리실 때 이렇게 제가 처음부터 이어지게 그렸었는데 사실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안 이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요거 6을 대입해 봤을 때 여기에다가도 6 대입하면 9 나오고요. 아래에다가도 6 대입하면 9 나오니까 이렇게 붙여서 그려주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미 한번 풀어봤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왔는데 처음부터 이어져 있을 거라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 이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자, 어쨌든 그러면 6,9를 원의 중심으로 하고요. 반지름도 6일 겁니다. 자, 반지름이 6이어 버리면은 이렇게 원 그었을 때 그 9보다 6칸 높은 곳이 가장 높이 있을 수 있는 원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6만큼 높으면 15까지밖에 안 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y는 19랑 맞나요, 안 맞나요? 이 원이? 안 만나죠. 그러면 g6의 값이 0이 돼서 1 곱하기 0이 2가 나온다는 건 모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 돼요. 자, 결과적으로 여기서 체크할 수 있는 건 뭐냐? 나번 조건에서 k가 19인지 15인지 몰랐는데 k가 19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K가 뭐일 수밖에 없다? 네, 15일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갖고 가시면 됩니다. 실제로 K가 15일 때 G4의 값이 2가 나오고 G6의 값이 1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얘가 K가 15인 게 맞다. 근데 문제에서 뭐 K 값을 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K 값을 가지고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구해서 더해달라 뭐 이런 건 아니긴 한데, K는 15인 거 체크합시다. K는 15다. 자, 그 다음에는 T가 알파-2보다 크고 알파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T에 대해서 GT의 값이 뭐가 나와야 된대요? 네, 2가 나와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Y는 15랑 그리고 1이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아까 전에 4였을 때의 함수값이 15였었습니다. 그래서 15를 직관적으로 이렇게 선으로 그어 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을 엄청 많이 그릴 거란 말이죠. 자, 근데 난 이 알파 값이 될 수 있는 값 중에서 가장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다 보면은 원이 요 8쯤에서도 되게 크게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자, 선생님 8일 때는 괜찮을까요? 8일 때는 원이 요 선이랑 두 점에서 만날까요? Y는 15랑? 아니요, 안 만나겠죠? 왜냐? 얘는 원의 중심이 8,5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도 8일 테니까 원이 아무리 크게 그려져 봐야 위에가 13에서 끝나겠죠? 반지름만큼 5에서 반지름만큼 더해줘 봐야. 그러다 보니까 15랑은 택도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만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두 점에서 만나는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맞나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지금부터 생각해 줘야 되는 거는 언제부터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날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기 한 점을 갖다가 제가 t, ft라고 두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 중심으로 하고 원을 제가 그릴 건데, 자, 원에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나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에다가 반지름만큼 더해준 값이 15보다는 커야 할 거예요. 그래야지 원이랑 두 점에서 만날 겁니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기존 y좌표 ft에다가 t만큼 더해준 요 ft 플러스 t가 누구보다 커야 된다? 네, 15보다 커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해보시게 되면요, 여기 이때의 t는 여기 6보다도 큰 t니까 제가 이 아래에다가 x에다 t를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ft 플러스 t는 t-8의 제곱 플러스 5 더하기 t가 되겠고요. 그 값이 15보다 커야 합니다. 따라서 t제곱 마이너스 16t 플러스 64 5 플러스 t가 15보다 크다. 정리하시게 되면은요, t제곱 마이너스 15t 그리고 넘어오시면은 플러스 54가 0보다 크다. 자, 그렇게 돼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9, 6으로. 자, 따라서 t의 값은 9보다 크거나 또는 t가 6보다 작아야 된다로 결론 짓겠고요. 지금 현재 저는 t가 6보다 크다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6보다 작은 건 생각하지 않고 t가 9보다 크면 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x좌표가 9였을 때 딱 반지름의 길이도 9여가지고, 자, 9일 때 함수값이 6이 나오면서, 네, 이때 반지름 9만큼 더 더해주면은 딱 15랑 맞닿게 되겠고, 자, 그 이후부터 t 값이 9보다 클 때는, x 값이 이제 9보다 클 때는 이제 원들이 무조건, 네, 최대 y 값 중에 가장 큰 값이 15보다는 커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원이 무조건 이제 두 점이랑 만나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항상 계속 두 점에서 만나겠느냐? 그런 건 아니겠죠. 원이 그려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일단 밑에 지우고, 이 부분만 제가 다시 그려보게 되면은, 원도 어느 순간 너무 올라가다 보면은, 자, 그 값이 이렇게 딱 가장 작은 값이, 원이 맞닿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15에 딱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이제 15보다 더 값이 커져 버려가지고 이렇게 붕 떠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는 t가 어느 때까지 괜찮겠느냐라는 걸 생각했을 때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사실상 가장 이상적이죠. 즉 뭐예요? 여기를 t, ft라고 뒀을 때, 즉 y 값이 ft일 때, 자, ft보다 반지름만큼 작은, 반지름이 얼마냐면 t예요. 그래서 t만큼 작은 요 y 값이 ft 마이너스 t겠죠. 자, 그 값이 누구보다 작으면 돼요? 네, 15보다 작아주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전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로 ft-t가 언제까지나 15보다 작겠느냐를 찾아줄 거예요.
그러면 위에를 좀 지워놓고, 자 여기는 이제 풀이가 조금 길어가지고, 그리고 즉흥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좀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따로 풀이를 미리 적진 않았습니다. 그냥 즉석에서 풀으려고. 자 그래서 이번엔 ft-t가 언제까지 15보다 작겠느냐를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t가 6보다는 큰 값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t-8의 제곱 마이너스 t가 15보다 작다. 자,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16t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t 이게 15. 자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17t, 그리고 얘 건너오시게 되면요, 이게 플러스 64구나. 그럼 얘가 50, 49 나오겠네.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그냥 제가 방정식으로서 생각해가지고 근을 구해보시게 되면은 얘가 t 값이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2분의 1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자 b제곱 17을 제곱해보시면 289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4ac. 자, 그래서 4 곱하기 49를 해보시게 되면은 200, 100, 250, 49. 아, 나 플러스 5를 빼먹었구나. 여기다가 t 넣으면 t-8의 제곱 플러스 5인데 뭔가 허전하다 싶어가지고 플러스 5를 하나 더 했었어야 됐네요. 죄송합니다. 플러스 5를 하시게 되면요, 여기가 54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69가 나오고요. 그러면은 54를 4배를 해주시게 되면은 216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얘는 2분의 1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3이 나오게 될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게 0보다 작아야 돼가지고 t의 값이 2분의 17 마이너스 루트 73보다는 커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7 플러스 루트 73보다는 작아야지만 두 점에서 만날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제가 찾고자 했던 그 최대값, 알파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최대값은 t가 알파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었으니까 그 값은 바로 2분의 딱 꼴도 나와 있죠. m의 값이 17, n의 값이 73이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m 더하기 n은 90이 나오게 된다 라고 답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서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123번입니다. 아, 살았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숨통이 트입니다. 지금 이제 점의 평행 이동인데요. 지금 마이너스 4,3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겠답니다. 자, 점의 평행 이동은 그냥 기존 점의 좌표에다가 평행 이동한 만큼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의 좌표가 1,5가 나왔다고 했으니까 계산해 주시면은 a의 값은 5, 그리고 b의 값은 2가 나와줘야 되겠다.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7입니다. 다음 124번 가겠습니다. 자, 끝났다. 이제 안 살았다. 자, 이제 또 계산이 갑자기 또 복잡해졌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세점 a, b, c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 t에 대해서 세점 5, A, B를 X축의 방향으로 T만큼 평행이동하겠다. 자, 그 점을 각각 O', A', B'이라고 하겠고, 삼각형 OCA의 내부와 삼각형 O', A', B'의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ST라 하겠다. ST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상황은 이러하죠. 현재 A, B, C라는 각각의 점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점을 제가 이렇게 이어보기까지 할게요. 자, 그랬는데 제가 A, B, O 원점을 갖다가 이동시키겠대요. X축 방향으로 T만큼. 자, 그러다 보니 이동하게 되면 그 점의 위치가 T만큼 T가 그냥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B', O', A'. 자, 수평하게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부가 보이십니까? 여기 있는 이 집 모양으로 생긴 내부의 넓이가 바로 삼각형 OCA랑 그리고 이 B', A', O'이 겹친 넓이입니다. 자, 공통인 부분의 넓이니까 여기가 바로 내가 찾고 있던 ST가 되는 거예요. 자, 색칠로도 표현해드리면 이런 집 모양의 넓이인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 녀석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넓이에 관한 식을 내가 먼저 찾아야겠죠. 그리고 그 넓이에 대한 식을 찾고 당연히 그 식은 몇 차 하겠어요? 2차겠죠? 2차. 우리가 2차 함수 같은 거 최대 최소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식만 잘 구하면 구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식은 어떻게 구합니까? 하시면은 여러분들 집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당연히 반으로 뚝 잘라서 여기 평행사변형, 여기 평행사변형 각각 넓이 구한 다음에 더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셨습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려면 당연히 저는 여기 요만큼의 길이, 또 요만큼의 길이, 그 다음에 여기 높이만큼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선생님, 그럼 그런 건 또 어떻게 구하나요? 생각해 보시면은 첫 번째, 선생님 여기 점의 좌표를 제가 알면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여기 좌표는 뭔데요? 아니,
Y축이랑 여기 A', B'이 만나는 교점 아니겠습니까? 빨간색 선이. 그렇게 해서 하나 찾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는 점을 어떻게 찾습니까? 하면은 빨간색 선 A', B' 직선이랑 그리고 AC가 서로 만나는 교점이잖아요. 그렇게 찾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오른쪽 점은 여기 있는 그 빨간색 선 A', O'이랑 그리고 AC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다. 그렇게 직선과 직선 사이의 교점의 관점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직선들 구하러 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로 빨간색 A', B' 직선에 대해서 찾아볼게요. 얘네들은 한 점으로 누굴 지나느냐? 바로 요 B'을 지납니다. 자, B'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마이너스 9,0이었었는데 t만큼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t, 0입니다. 그래서 한 점으로 마이너스 9 플러스 t, 0. 그리고 기울기는 얼마겠느냐 생각해보면은 기존의 AB의 기울기가 앞으로 9, 위로 9였으니까 기울기가 1이었습니다. 자, 평행이동이니까 그건 그대로 유지될 거라서 기울기는 1이에요. 자,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식 세워보시면요, y는 x 플러스 9 마이너스 t다. 그 다음에는 직선 AC도 구해볼게요. 직선 AC는 이번에는 아홉칸 플러스로 아홉칸 마이너스로 내려오게 되니까 네, 기울기는 일단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바로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 점으로 누굴 지나느냐 살펴보시면 점 A를 지나니까 0,9를 지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울기 마이너스 그리고 y좌편 9다 하셔서 마이너스 x 플러스 9라고 놉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집 모양을 생각을 할 건데, 자, 우선은 여기 요 A', B'의 직선이랑 그리고 y축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요 점에다가 그러면은 x에다가 0 대입하시면 y 값이 뭐가 나옵니까? 네, 9-t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9-t가 y좌표였던 겁니다. 0일 때.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파란색 직선이랑 빨간색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찾을 겁니다. 자, 교점의 좌표를 찾아보시게 되면요, 여기 있는 이 두 빨간색 직선, 파란색 직선을 연립하면 되니까 연립하시게 되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9는 x 플러스 9 마이너스 t다. 따라서 x 건너가시고 9도 서로 사라지게 되니까 남게 되는 건 2x는 t. 따라서 x는 2분의 t가 될 겁니다. 그러면 2분의 t였을 때 그때의 y좌표 값은 뭐가 나오냐 살펴보시면 파란색 직선이든 빨간색 직선이든 어디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x에다가 2분의 t만 대입해 주시면은 y좌표는 9-2분의 t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오른쪽에 여기 O'의 좌표는 O에서 t만큼 이동한 거기 때문에 여기 x좌표는 t입니다. 따라서 t일 때의 y좌표를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는 파란색 AC 직선에다가 t 대입하겠습니다. x에다가 t 대입하시면은 9-t가 나오게 돼요. 그럼 알게 되는 거, 여러분들 이 둘이 같은 위치에 있던 애였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안 보여도 같은 위치에 있던 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있는 거 평행사변형 넓이를 2배만 해주면은 이게 집 모양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집 넓이 ST는 2배만 하면 된다. 누구를 2배 한다? 사다리꼴. 사다리꼴의 넓이는 여기 넓이만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2분의 1 곱하기 우선은 높이 먼저 곱하면은 2분의 t. 그 다음에 윗변이랑 아랫변 더해야 되겠죠. 자, 윗변은 9 아랫변은 9-2분의 t. 그래서 둘을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겠고, 자, 계산하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또 묶어서 표현해 주면은 이렇게 함수가 이게 넓이가 식이 t에 관한 2차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2차 함수를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그리기 편하게 일부러 이렇게 나타냈는데, 얘는 t축으로 0과 12를 지나는 2차 함수,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를 그릴 수 있겠고, 당연히 t가 6일 때가 최대값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t는 0부터 18까지니까 t가 6인 건 상관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t가 6일 때의 함수값을 구해줄게요. 자, t에다가 6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36이 되면서 그 값은 27, 즉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다. 다음 125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125번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삼각형 AOB는 X축 방향으로 T만큼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OCD는 네,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하는데 얘는 2T만큼 이동하고 있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동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육각형 모양이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공통 부분이 육각형 모양이 되도록 하는 모든 t의 값의 범위는 t가 3분의 1보다 크고 a보다 작다이다. 그러면 a 값도 구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육각형의 넓이의 최대값도 같이 구해서 더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당연히 또 아까처럼 육각형의 넓이를 뭔가 식으로 표현해서
그 시기 언제 최대가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우선 여러분들, 자, 삼각형 이 AOB는 OAB는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할 거기 때문에 높이가 딱히 변하진 않거든요. 높이는 그냥 얘는 1인 거 그대로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럼 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ODC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 이 녀석이 만약에 여기까지 다 올라와 버렸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와 버려가지고 이미 높이가 1이 돼버렸어. 됐어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둘이 공통 부분이, 자, 그 전까지는 그래도 육각형 모양이 됐었는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 모양이 됐었는데, 얘가 여기 y좌표가 1인덱지 올라와 버리게 되면은, 네, 결국에는 이제 겹치는 모양이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각형 모양은 더 이상 나올 수 없겠죠. 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아하,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이 윗변은 어쨌든 ET만큼 계속 이동하고 있는 중일 텐데, 그러니까 여기가 ET일 텐데, 그 ET가 딱 1이 돼버리는 순간에 더 이상 육각형 모양은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t가 2분의 1보다는 좀 작아야 될 거예요. t가 2분의 1이 되면 안 됩니다. 2분의 1이 되는 순간 이제 육각형은 빠이빠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t의 값이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할 것이다 해서 a의 값은 2분의 1인 걸 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육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육각형의 넓이를 좀 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예시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면 겹치는 부분이, 네, 이렇게 육각형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육각형 넓이를 구할 때는 저는 어떤 전략을 생각하느냐면, 차라리 여기 있는 이 직사각형 넓이에서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들만 뭐 해주자? 네, 빼주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 둘을 전체 넓이에서 빼면 되겠다. 전체 넓이는 구하는 건 편하거든요. 왜냐면 가로의 길이는 t, 세로의 길이는 2t짜리인 그런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넓이를 구해보시면 그냥 2t제곱인 거예요. 그러면 저 육각형의 넓이를 ST라고 두게 되면은 2t제곱에서, 네, 저 삼각형의 넓이의 그 값만 빼주면 되겠다라는 거.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저 삼각형의 넓이는 이제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는 2t에서 여기 y좌표를 제가 구한 다음에 2t에서 이 y좌표를 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높이도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네, 여기 좌표를 하나 구하셔가지고 t에서 여기 x좌표를 뺀 다음에 밑변 길이 구하고 그 다음 높이도 구하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선 써놓을 건 좀 써놓읍시다. t의 값은 3분의 1보다는 크고요,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한다. 따라서 a의 값은 2분의 1이어야 된다 하면 됐고, 자, 그러면 저는 여기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교점은 바로 여기 있는 파란색 직선과 그리고 y축의 y절편일 겁니다. 그래서 y축의 y절편을 찾으면 되니까 저는 우선 이 파란색 직선부터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 그 파란색 직선은 기본적으로 a, b가 평행 이동해가지고 생긴 겁니다. 그러면 a라는 녀석은 0,1 그리고 b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0이었기 때문에 얘는 기울기가 기본적으로 1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t만큼 이동했어. t만큼 이동하고 나서면 어쨌든 a가 조금 바뀌더라도 얘는 t,1인 겁니다. 그러면 t,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저 파란색 직선은 y는 기울기가 1짜리고 그 다음에 1,t를 지나는 거라서 t,1을 지나는 거라서 얘를 쓴 게 아니네. 이 아래에다가 썼네. y는 x-t 플러스 1이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직선도 제가 찾을 건데요. 이 빨간색 직선은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에 있던 CD의 직선이 이쪽으로 CD의 선분이 이렇게 위로, ET만큼 평행 이동하면서 만들어진 선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C의 좌표는 0,-1이었었는데 ET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평행 이동하고 난 후에 점의 좌표는 0,2t-1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므로 기울기는 1짜리이면서 0,2t-1을 지날 테니까 그거를 써보시게 되면 y는 x 플러스 2t-1이 되겠다. 자, 그럼 이 두 직선에 대해서 첫 번째, 구분이 되게끔 얘는 빨간색으로 써놓자. 첫 번째는 파란색 직선의 y절편 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파란색 직선에서 x에다가 0 대입하셔서 y값 구합니다. 자, y값 구해보시면요, y는 x에다 0 집어넣으면 1-t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빨간색 직선에서는 x절편 찾을 거니까요, x절편 구하려고 y에다가 0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0 집어넣으시게 됐을 때 x의 값은 1-2t가 나오겠네. 그 다음 여러분들, 참 다행인 소식은, 선생님 여기 길이도 구했으면 그럼 여기 길이도 구하려고 또 안간힘을 써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은요, 직각
2등변 삼각형입니다. 기울기가 1짜리인 애기 때문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일치하는 애예요. 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한 변의 길이만 잘 구해가지고 그것만 제곱하시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가 알아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 변의 길이만 잘 구하겠습니다. 위에 2t에서 1-t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3t-1이 한 변의 길이가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삼각형 넓이 구해보시게 되면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그리고 높이가 똑같아서요. 2분의 1 곱하기 3t-1의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한 변의 길이 구해보시게 되면은 자, t에서 1-2t를 빼주니까 굿. 여기도 3t-1이 한 변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넓이를 밑변이랑 높이가 또 똑같아가지고 넓이 구해보시게 되면 얘랑 똑같이 2분의 1에 3t-1의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은 2분의 1 3t-1의 제곱을 갖다가 몇 배? 네, 2배만 해주면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 이거는 아까 전에 x절편 뭐 구하고 한 건데. 자, 결과적으로는 전체 이 직사각형 넓이에서 저기 있는 3t-1의 제곱 삼각형의 넓이만 빼주면은 그게 바로 육각형의 넓이가 됐기 때문에 이거 넓이식 계산해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t에 관한 2차 함수 꼴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얘는 위로 볼록인 함수니까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두근의 합 구해보시면은 방정식처럼 생각해서 그럼 두근의 합이 7분의 6이 나옵니다. 그거 반띵 하시게 되면 네, t가 7분의 3일 때가 꼭지점에 t좌표가 되는 거예요. 꼭지점에 가로좌표가 된다. 자, 그래서 t에다가 7분의 3만 집어넣으시면 그때의 넓이가 최대값입니다. 자, t에다가 7분의 3 집어넣겠습니다. 자, 최대값은 넓이에다가 7분의 3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은 네, 계산값이 7분의 2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a와 최대값 m을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더하기 7분의 2 하셔서 정답은 14분의 11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되셨습니까? 이렇게 하시고서 다음 문제 1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직선의 평행이동입니다. 다음 직선을 갖다가 x축, y축 방향으로 각각 2-1만큼 평행이동하겠답니다. 그러면 x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니까요 x-2 y방향으로는 -1이니까 플러스 1, 플러스 5는 0이다. 정리하시면은 이렇게 되겠고 그 값이 2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입니다. 그러면 이게 요 식과 똑같다고 했으니까요 a의 값이 2가 나오는 거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에 12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7번에 직선을 갖다가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2a만큼 평행이동 하겠답니다. 그러면 식을 써보시게 되면 자, x-a 그리고 -5 해놓고요 y방향으로 2a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플러스 2a 둡니다. 자, 그래서 식 정리하시면 이렇게 3x-5 a 나오겠고요. 그 값이 누구랑 똑같냐? 3x-10과 똑같대요. 따라서 a의 값이 5여야만 하겠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풀고 다음에 128번 가겠습니다. 128번에 이번엔 직선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하겠답니다. 그러면 직선 평행이동합니다. x-n 플러스 4y 플러스 17은 0이 된다. 따라서 평행이동 하시면은 3x 플러스 4y 플러스 17 마이너스 3n이 0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직선이 지금 원이랑 서로 접한답니다. 접한다라는 건 원이 있고 직선이 있을 때 그럼 이 직선과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이 거리가 누구랑 똑같다? 네, 반지름과 똑같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반지름이 얼마야? 1이잖아요. 그래서 원의 중심 0,0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1이 된다라는 식을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거리 공식은 루트 x계수 y계수 제곱합니다. 그래서 합합니다. 25분의 0,0으로부터의 거리니까 x랑 y에다가 0, 0 대입하시고 남은 애들 갖다 써. 그러면 절대값 17-3n입니다. 그 값이 반지름 1과 똑같은 거니까요. 양변에 그 5 곱해주시게 되면은 5는 17-3n의 절대값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될 수 있는 값은 17-3n이 플러스 5일 수도 있고 혹은 마이너스 5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5이기 위해서는 n의 값이 4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5이기 위해서는 n의 값이 3분의 22가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 둘 다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안 됩니다.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요. 네, n 4인 것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n의 값은 4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엄밀하게 따지시고 다음에 129번 가보겠습니다. 129번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함수, 0보다 작을 때는 아래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그려요. 0을 기준으로 0보다 클 때는 크거나 같을 때는 2분의 1x 한 다음에 이렇게 둬. 그 다음에
함수 빨간색으로 두죠.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 x를 준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지금 y는 fx라는 함수인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gx라는 녀석은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바로 fx-6 마이너스 fx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그냥 x-6일 때의 함수값에서 x일 때의 함수값을 뺐을 때 그 값을 갖다가 gx라 두기로 한 것뿐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최대값을 large m 그리고 최소값을 small m이라고 두겠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최대값이려면 어때야 될까? 최대값이려면은 앞에 있는 값이 좀 더 커고 뒤에 빼주는 값이 좀 더 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x에다가 뭐 직관적으로 숫자를 모르겠으면 잘 뭐 하나 집어넣어 보세요. x에다가 0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0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f-6 마이너스 f0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일 때의 함수값에서 0일 때의 함수값을 빼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6일 때 함수값은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6일 때 무슨 값이 있겠고, 그 다음 0일 때 함수값은 뭐 0이라고 돼 있겠죠. 자, 그럼 여기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되니까 네, 요 차이만큼이 바로 G0의 값이 될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이게 풀이가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세 줄밖에 안 나오거든요. 세 줄밖에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선생님 간단하게 나오는 겁니까?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x-6일 때 함수값이 x일 때 함수값보다 더 커야지 좋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 영역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x-6이 여기 있고 x가 여기 있어야 x-6일 때 함수값에서 x일 때 함수값을 빼야 양수가 나올 거 아니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니까. 됐습니까? 만약에 x-6이 여기 있고 그리고 그 x가 여기 있어. 그러면은 설사 x-6이 x보다 크다라고 할지라도 그 차이가 그냥 좀 미비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최대값이 나오려면 어쩔 수밖에 없다. 네, x-6이랑 x가 둘 다 왼쪽에 있는 y는 마이너스 x의 함수의 저기 원소 정의역의 원소여야 된다는 겁니다. 정의역도 모르는구나. 네, x-6이나 x나 다 0보다 작아야 될 거라는 겁니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될 거라는 거. 되셨습니까? 따라서 저는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gx의 최대값은 바로 요 위에 아래에 있는 함수에다가 x-6과 그리고 x를 집어넣어서 빼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빼겠습니다. 자, 우선은 x-6을 요 함수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x-6이 나와요. 자, 빼기, 이번에도 fx를 이제 빼줍니다. 그럼 fx 그대로 갖다 쓰시면 마이너스 x. 자, 그래서 이 둘을 이렇게 빼주시게 되면요, 계산하시면 6이 나오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상수가 나오기 때문에 최대값은 그냥 6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앞에 있는 값이 더 작고 뒤에 있는 값이 더 클수록 낮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x-6 여기를 x 로 둬서 x-6의 함수값에서 x의 함수값을 빼면 이때는 완전 확연하게 그냥 음수가 나와버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작은 값이 될 테니까 최소값을 가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분들 항상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상 x의 함수값에서 x-6의 함수값의 그 차, 즉 요만큼을 제가 구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상 제가 직관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요거 6만큼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울기가 2분의 1짜리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 3이겠죠? 그러면 fx의 함수값이랑 fx-6의 함수값은 3밖에 차이가 안 나요. 무조건 3만 차이 납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이후로는 계속 3만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그냥 최소값은 그냥 마이너스 3인 거예요. 3만큼 차이 나니까 그렇다고 위에서 r을 빼지 마시고 우리 fx-6에서 fx 빼기로 한 거니까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니까 이 둘을 더해주시게 되면요, 3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고서 다음에 130번 가겠습니다. 130번에 원을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각각 평행이동을 시켰더니 다음과 같은 원과 일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하면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하면요, x 플러스 4의 제곱, 그리고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은 y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죠. 빼기 2를 해줘가지고 반지름은 변화가 없겠고요. 이거 전개해 주시게 되면요, 우선 x제곱 쓰시고요, 그 다음에 y제곱을 그냥 바로 쓸게요. 그 다음에 x의 개수 8, 그리고 y의 개수 4, 그 다음에 요거 4의 제곱이랑 2의 제곱 더하면 16 더하기 4여서 20인데 10이 건너오니까 빼주시게 되면 10이 남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 a가 8, b가 4, 그리고 C가 10이 됐기 때문에 셋을 다 더해 주시게 되면 정답 22여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130번까지 문제 풀이 마무리하고요. 네, 좀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좀 섞여 있었어가지고 저도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나머지 131번부터도 얼른 풀어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